자, 이제 파랑은 쉽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대표음 발음. 다만 대표음 받침에 우리 국어는 시옷 발음이 나지 않아요. 시옷은 디귿으로 대표음 발음이 나죠. 그래서 7개라는 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까지 7개. 뭐 여기 썼던 것처럼 키읔, 꽃, 앞 이런 거 눈에 금방 보이죠. 다만 이제 모음 조사가 결합돼요. 키읔이 이거 예외 발음이라서 키읔, 키가 아니라 키읔이. 뭐 꽃이, 앞에 이런 건 이제 연음이 되고 뭐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만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쉽고요. 자, 이제 또 우리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겹받침의 발음이에요. 10항, 11항 제가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원칙과 예외, 그중에 리을 기역, 리을 비읍 2개만 외우라고 했어요. 왜?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원칙대로 가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서. 리을 기역, 리을 비읍. 자, 그중에 리을 기역은 뒤에 있는 기역으로 발음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어요. 1순위 닭 같은 것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닭. 명사로서는 닭, 흙 이렇게 제일 쉽고요. 단 이제 기본형 단어가 중요해요. 기본형 단어의 원칙 예외가 있는데요. 자, 1순위 읽다로 해볼게요. 뭐 당연히 우리는 책을 읽다, 뒤에 걸로 발음하는 게 원칙인 거 알죠. 막다, 안 해도 알겠죠. 늙다, 박다, 막다 똑같죠. 그런데 리을 기역 다음에 바로 기본형일 때 어간 말음이라고 했어요. 기본형. 기본형의 어간의 말음, 받침의 리을 기역이 어미 기역과 결합할 때 어간과 어미가 오는 기본형에서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오면 리을로 발음한다. 기본형 단어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약간 트랜스포버처럼 좀 변해 볼게요. 읽다와 읽고가 다른 이유, 얘는 원칙이라서 그대로 뒤에 걸로 발음하라고 했어요. 책을 읽다. 책을 읽다. 그렇죠? 그런데 자, 예외 발음을 위해서는 리을 기역 다음에 기역이 연달아 2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역처럼 발음하는 게 아니라 리을이 하나만 남았죠. 외로워. 기역은 2개 있어. 그러니까 2개씩 만들어주려고. 리을 기역, 기역, 기역이면 1대3이 되고요. 리을 기역, 기역, 리을이 되면 2대2가 돼요. 2대1을 맞춰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따라서 책을 읽고가 되죠. 여기를 바로 리을을 살려주라는 거예요. 리을을 살려주고 기역 2개는 여기에 된 소리로 바뀌는 거죠. 자, 이제 2가지를 계속 발음해 보세요. 책을 읽다, 책을 읽고. 날이 맑다. 일기예보 보면 맨날 나오는 거죠. 내일은 날씨가 맑다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날씨가 맑고, 내일은 날씨가 맑아, 내일은 날씨가 맑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발음. 그래서 표준 발음을 공부하는 순간 일기예보의 발음이 귀에 들어올 거예요. 맑다, 맑고, 맑다, 맑게 이렇게 이제 발음이 변하는 이유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기출문제에도 보니까 이런 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맑게, 묽고, 얽거나, 억다. 원래 리을 기역에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는 거. 우리 분명히 한 적 있잖아. 억숙억숙하 내가 한 적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얽거나로 발음하는 이유. 리을 기역에 기역이 오면 리을로 발음하는 게 예외라서 그래. 그 예외가 잘 나오고. 반면에 닭과 이런 거 달라요. 닭과는 이미 여기서 닭하고 명사로서 기역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역이 오더라도 닭과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 이거는 기본형 단어. 어간 어미의 변화일 때는 이게 예외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죠. 달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닭과, 달기, 달글 이런 거 우리 발음도 평소에도 연습을 자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겹받침 중 리을 기역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자, 2번째 리을 비읍도 중요하다고 했죠. 자, 리을 비읍은 앞에 거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리을 기역은 뒤에 거, 기역. 리을 비읍은 앞에 리을. 그래서 8에서 출발하면 되죠. 8. 그래야만 리을로 발음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본형의 또 원칙과 예외가 있어요. 물론 원칙은 쉬워서 넓다, 짧다, 얇다, 넓고, 짧고, 얇고 이런 건 쉬워요. 놀랍게도 일부 방언, 경상방언, 전라방언은 넓다를 넓다라고 많이 합니다. 넓다. 공간이 되게 넓다. 넓다 아니에요. 넓고 안 돼요. 넓게 안 돼요. 원칙에 의해 넓다, 넓고, 넓게. 얇다, 얇고, 얇게. 됐죠? 자, 그런데 예외를 2가지라고 제가 했어요. 자, 그중에 첫 번째. 밥자음이라고 외우시되 장음 포함하여. 장음은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밥자음. 밥자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외니까 뒤에 걸로 읽었다는 거죠. 원래 앞에 거로 읽기로 했잖아요. 밥자음. 그 밥자음이 여기에 계속 나오죠.
밥다, 밥고, 밥게, 밥지, 밥기, 밥수. 다 기출문제죠. 밥다, 밥지, 밥수. 자, 가장 위험한 김소월의 진달래꽃 발음.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절대 안 돼요. 사뿐히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밟고. 이유는 밥자음은 예외라서 그렇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리을이었어요. 그러니까 넓다, 짧다, 얇다, 밥다. 밥다만 다르죠. 넓고, 짧고, 얇고, 밟고만 다르죠. 밥자음이 예외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밟은, 밟는 하다가 밟는. 최종적으로는 미음이 되죠. 이 단계가 있으니까. 밟히다는 밟히다로 축약이 되겠죠. 장단음의 차이도 분명히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 지금은 밥자음만 예외 하나로 생각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예외예요. 넙, 합성어, 파생어. 묶어서 외우세요. 넙, 합성어, 파생어. 이게 예외니까 또 뒤에 걸로 읽었다는 거죠. 자, 이때 넙, 합성어라는 것은 딱 하나, 넙둥굴다 같은 거예요. 넓다와 둥글다가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넙으로 발음하는 예외라고 했어요. 넙둥굴다, 된 소리까지. 대신에 파생어, 이건 이제 접사가 만났다는 건데요. 혹시 이제 합성어 파생어를 잘 모르시더라도 대신에 두 개, 넙죽하다, 넓적하다, 이런 전미사 죽이나 적이 붙은 거여서 넙죽하다. 와, 완벽한 시험 문제예요. 넓적하다, 그죠? 특히나 넙죽하다는 받침을 다시 쓰면 안 돼요. 넙죽하다 이러면 이제 오답이죠. 여기에 기억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넙죽하다. 왜? 기억은 히읗을 만나 다시 키읔으로 축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운다면 넙 합성어 파생어예요. 넙 합성어 파생어. 그래서 합성어는 넙둥굴다. 파생어는 넙죽하다, 넓적하다. 됐죠? 기출문제 노란색이 보입니다. 넓적다리, 이것도 넓적하다에서 왔기 때문에 같은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넓적하다나 넓적다리나. 넓적다리는 다 그렇게 발음하겠죠. 누가 널쩍다리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리을 비읍의 예외 두 가지. 1. 밥자. 2. 넙 합성어 파생어.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외우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려운 것은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자, 받침 히읗은 일반적으로 축약, 맏형, 디귿과 히읗이 만나서 옷 한 벌, 원래 시옷이 디귿인 음절의 끝소리로 간 후 히읗을 만나 옷 한 벌. 즉 단어는 세 개지만 한 번에 우리가 발음하잖아요. 옷 한 벌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발음할 때에도 축약이 이루어지더라. 뚫타 뭐 이런 거. 자, 경우에 따라 히읗이 탈락되기도 합니다. 닿소, 어디에 벽에 닿았어요. 몸에 닿았어요. 닿소, 그럴 때는 히읗이 없어지고 된 소리 발음. 만소, 히읗이 없어지죠. 뚫레, 이것도 히읗이 없어진 후 리을, 니은이 만나 리을, 리을이 되죠. 뚫레, 어디에 뭐가 막혀 있어요. 그럼 뚫레, 잘 뚫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기출 중에 학생들이 엄청 어려워하는 얄레, 여기다 요를 붙여도 돼요. 옷이 너무 얄레요, 좀 이상해 보이죠. 옷이 너무 짤레요, 짤레, 짤레? 엄청 이상하잖아요. 리을, 리을 포함해 역시 탈락이 되면서 리을 비읍은 앞에 것으로 발음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비읍이 없어지고 나서 얄레, 짤레, 뚫레. 자, 이렇게 되는 것도 역시 함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받침의 발음이었고요. 자, 이제 연음은 내내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깎아, 꽃을, 밭에, 달글, 값을. 이게 이제 어색하지 않아야 돼. 달기, 양념 통달기, 프라이드 통달기. 후라이드 아니에요. 프라이드. 달기, 달게, 달게서처럼. 자, 그래서 밭이라는 한 글자만 넣으면 음절의 끝소리로 디귿 발음이 나지만 밭아래, 디귿 다음에 올라가죠. 밭이 구개음하죠. 밭을 연음이죠.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이 끝을 구별해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달기, 닭과 닭 앞에, 닭 앞에. 어때요? 이 이유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발음이 자연스럽게 들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기출에 잘 나오는 일종의 예외인데 약속된 게 있어요. 예외지만 약속된 거. 한글 자모의 이름 중에 연음할 때 받침 소리를 연음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것은 기역, 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죠. 쉬우니까
니은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기억이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치고는 좀 많아요. 물론 이것이 원래 이제 저 멀리 가면 최세진이라는 일종의 역관이 뭔가 한자를 빌려서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괴리된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게 굳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라고 외워야 되는 것이 디귿부터 시작인데 디귿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자음의 순서의 끝에 있는 것들이에요. 디귿 다음에 지읒, 치읒, 키읔, 티읒, 피읒, 히읗이 개수로 보니까 7개인데요. 디귿, 그 다음에 지읒부터 끝까지. 자, 그럼 해볼게요. 예외라는 건 뭐냐? 원래는 디귿이 올라간다고 치면 디귿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디귿이. 그렇다고 구개음화되어 디귿이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디귿이 아무런 흔적도 없는 시옷이 갑툭 튀어나온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왔지만 우리는 자연스럽죠. 디귿이, 디귿을, 디귿에. 그래서 예외였지만 이미 굳어진 거예요. 지읒이가 아니라 지읒이, 치읒치가 아니라 치읒이, 키읔키가 아니라 키읔이, 티읒히가 아니라 티읒이, 피읒피가 아니라 피읒이, 히읗히가 아니라 히읗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발음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만 다시 한번 불규칙한 게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는 그냥 외워야 한다라고 해서 한 번에 묶어드리는데요. KBS 한국어 능력심 아주 좋아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전체 16항입니다. 자, 17항도 구개음화 계속하고 있죠. 표준어, 한글 맞춤법, 표준 발음까지. 자, 다시 한번 표기는 굿이라고 적지만 발음은 디귿티읕이 이 몸 앞에서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되기에 굳이 이제는 땀바지, 밭이, 벼훌치, 내겨치, 햇볕이, 가마솥이, 파치, 콩파치 다 했어요. 자, 18, 19항은 잘못된 발음이에요. 위험한 발음인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이건 뒤에 나오고요. 이거 이제 비음화에 관한 이야기. 아까 우리 자음 동화 중에 했고요.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인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발음한대요. 먹는처럼, 국물처럼 친숙하죠. 근데 친숙한데 우리가 자주 쓰다 보니까 친숙하지 이유가 뭐냐? 그럼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음화에 대해서. 키읔, 기역으로 갔다가 기역과 미음이 만나 다시 이응으로 바뀌죠. 키응만. 몽목시, 각각의 몫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발음상으로 최종 발음 몽목시. 하나는 이윽, 즉 원래는 기역시옷이 기역만 남았다가 또 기역과 미음이 만나 이응으로 변해. 이렇게 약간 트랜스포머처럼 변한다고 했어요. 몽목시, 된 소리까지 가죠. 시옷 계열은 올라가면 된 소리. 강릉 같은 거, 그렇죠? 또 대통령 같은 거, 이런 게 비음화에 관한 이야기. 비음이 아닌 소리가 비음으로 변한다. 비음은 니은, 미음, 이응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유음화와의 원칙과 예외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유음화. 유음이 아닌 소리가 유음으로 변하는 건데 유음이라는 게 리을이에요. 우리 국어에서는 유일하게 내 몸에 흐를 류를 기억하면 유음이 리을이다. 이렇게 외워도 돼요. 자, 그리하여서 결국 리을이 되게 되어 있는 게 원칙. 신라, 칼날, 물난리, 할래 이렇게 최종적으로 리을이 된다는 거야. 표기는 주로 니은 리을이었고요. 그런데 아까 예외 기득권 이야기했죠. 우리 했던 것 중에 1순위는 공권력 했잖아요. 왜 공권력이라고 했죠? 니은 리을이 만난 게 아니라 공권이 먼저 만났다고 했죠. 자, 상견례 했어요. 상견이 먼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니은으로 간다는 거죠. 니은, 리을 또는 리을, 니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니은 하나, 리을 하나가 만나면 보통은 리을로 가야 돼. 그게 유음화의 원칙. 그런데 니은으로 변하게 돼. 비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음화의 예외. 자, 보통 장음, 단음을 구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의견난, 임진왜란 할 때 임진난 1592년, 이원논, 동원령. 그래서 최종적으로 니은으로 발음하는 장음이 있고요. 아니면은 상견례, 공권력, 입원료, 생산량, 결단력, 횡단로, 구군요.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명시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마천루처럼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우뚝 솟아있는 건물들 말이에요. 얘는 유음화예요. 마천루. 그렇죠? 리을로 가는 원칙입니다. 원칙. 한자어 마천루라서.
그래서 예외인 것은 예외대로. 심지어는 장음, 다음도 구별하되 딱 시험에서는 주로 여기.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21항이 이제 잘못된 발음인데요. 우리가 뭔가 아까 비음화도 아니고 유음화도 아닌데 그냥 잘못된 발음.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개음화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현상이 있지만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다만 감기가 맞는데 감기라고 한대요. 안 되겠죠. 자, 문법을 니은 받침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이걸 미음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문법. 이상하죠. 신문, 뉴스페이퍼의 신문도 니은인데 이걸 자꾸 미음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예요. 신문을 읽었다. 문법을 공부한다. 절대 안 돼요. 잘못된 발음. 자, 또 우리가 어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는 용언의 어미가 있어요. 딱 4개만. 일반적으로 4개만. 22항에 그렇습니다. 자, 4개지만 되어, 피어. 어로 가는 것인데 여로 가는 걸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허용한다. 잘 되어. 잘 되여. 꽃이 피어. 꽃이 피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최대 4개. 자, 대신에 이제 이 되도 생각해 보면 이게 단모음 되는 아까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고 했었죠. 어떻게? 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원칙 허용이 있어요. 그러면 되어는 최대 4가지 발음할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단모음 되어라고 해도 되고 여도 되고 여기 이중모음 되어도 되고 여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도도 특이한 거예요. 간단하지만 외우시고요.